자,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바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네트워크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배웠던 기초 문법, 기본 문법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실제 활용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특히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개념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바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지식을 또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네트워크에 대한 진도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뭐 네트워크를 너무 또 깊이 또 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돼서 자바로 구현하는 부분이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를 또 소홀히 하자니 우리가 자바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자체가 또 자칫하면은 모래 위에 그 성이 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또 아슬아슬한 또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정말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또 특히 여러분들이 또 개념 중에 기본 문법 중에 스레드에 대한 그런 개념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 기본 기초 강좌에는 아마 스레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최대한 일단은 배제하면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수준에서 아무래도 좀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배웠던 기본 문법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개념 정도를 좀 이해하는 그런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자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바로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단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좋고요.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초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따로 다른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병행을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자 그거를 자바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화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 자꾸만 연결을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바 네트워크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구현하는 클래스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물론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뭐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찝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지장이 없게끔 알아둬야 될 그 개념만 따로 제가 최대한 그거를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첫 번째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서적을 통해서 꼭 항상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IP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포트라는 개념, 그다음에 소켓이라는 개념. 자,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나눠선 두 가지고 굳이 개수를 따지자면 네 가지죠. 자, 이것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지만이 이제 자바를 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됐다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먼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IP와 포트 소켓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런 어떤 단어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그만 나오죠. 자, 프로토콜,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뭐 일종의 뭐 약정, 규약,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규칙이라는 얘기죠, 규칙.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무형의 우리가 실제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약속이나 규칙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토콜이라는 말도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토콜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두 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서로의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정보 공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간적인 것을 좋아서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겠지만, 자, 이제 최소한 이제 인간과 인간의 이제 두 명 이상의 만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린 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도 우리가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네트워크 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두 대 이상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명이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어밖에 모르고 이 사람은 영어밖에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까 둘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둘은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 규칙, 하나의 약정, 하나의 약속을 하게 돼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어를 할 줄 알아요. 뭐 아프리카어라고 좀 생뚱맞죠? 예, 아프리카어를 할 줄 알고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아프리카어를 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둘이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둘 다 아프리카어를 할 줄 아니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전화 통화할 때는 아프리카어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이 되는 순간 이제 이 둘은 어떤 이제 소정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약속, 그 약속이 바로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약속만 서로 잘 지켜진다면은 서로 다른 아무리 다른 환경에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실현된 것이 뭡니까?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 자, 그 컴퓨터들이 다 똑같은 컴퓨터입니까? 자, 분명히 뭐 매킨토시냐 IBM이냐 다를 것이고 운영체제 다를 것이고 웹브라우저 다를 것이고 자, 언어도 다를 것이고 그 수많은 그 다 다른 언어, 다른 종류의 컴퓨터들이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에는 뭐 굉장히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느냐, 어떤 경우에 쓰느냐에 따라서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낯익고 가장 귀에 많이 익은 그런 프로토콜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HTTP라는 프로토콜. 아주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 이게 프로토콜이었나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FTP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프로토콜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소켓이라든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더 많이 이용되는 뭐 TCP/IP라든가 뭐 UDP라든가 자, 뭐 요런 뭐 기타 등등 사실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종류가 많고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게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프로토콜이 활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아마 그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게임방이라는 데 한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뭐 게임방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아마 뭐 요즘 뭐 거의 우리 국민 게임이라 되다시피 한 스타크래프트 이게 다들 아시죠?
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아실 겁니다. 뭐 꼭 스타크래프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명이서 동시에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이제 게임방에 가셨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대부분 보면은 바로 IPX, SPX라고 하는 자, 이 프로토콜을 먼저 설정해 주는 걸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둘 다 IPX, SPX를 다 설정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이제 네트워크가 게임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IPX라는 약속을 하고 여기에도 똑같은 IPX라는 약속을 해야지만이 서로가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꼭 IPX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뭔가 똑같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아마 감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IPX, SPX는 게임하라고 만든 프로토콜은 아니거든요. 자, 원래 요거는 노벨이라는 회사에서 이 노벨이라는 회사는 마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의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 중에 네트웨어라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전에 NT 계열의 운영체제와 즉 네트워크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웨어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약속을 해놓은 그런 약속이 원래는 IPX, SPX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이런 네트워크 게임에 사용되느냐? 자, 바로 로컬에서는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외부 컴퓨터와 원격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게임에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한 그런 최적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연하게도.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것뿐이지 원래 게임하려고 만든 약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 원래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른 용도에 의해서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니 해도 이 프로토콜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주저없이 누구라도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TCP/IP라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OSI 7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과정을 7계층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자, 이쪽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자, A라는 컴퓨터가 B에게 데이터를 줄 때, 자, 7개 계층을 거쳐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7개의 계층을 거쳐서 그걸 다시 원래대로 그것을 받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이제 그런 일종의 약속, 이게 바로 OSI 7계층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요 스펙으로 이제 이 약속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이제는 점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축약이 되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4계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TCP/IP 계층.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기에는 이만한 프로토콜이 없다. 이만한 약속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TCP/IP가 인터넷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최소한 이 TCP/IP라는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좀 제대로 공부만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자체를 공부하는 거의 모든 걸 공부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량과 그 다음에 이제는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 뭐 이런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 TCP/IP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해주는 그런 책들이 아주 두꺼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다양한 약속,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 TCP/I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미리 또 그 전에 OSI 7계층이라는 것도 한번 좀 해두시면은 결국 OSI 7계층을 짧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줄인 것이 바로 TCP/IP다. TCP/IP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또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이제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프로토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그런 살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토콜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만 해두시고요. 뭐 또 너무 뭐 이 프로토콜 자체 이거 하나만 우리가 뭐 사실 이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자바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프로토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이 프로토콜의 가장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두 가지 대표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TCP/IP라는 프로토콜과 그다음에 UD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요거는 혹시 이제 OSI 7계층을 한번 미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은 이 두 개 프로토콜은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두 개를 따로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어떤 프로토콜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어플리케이션의 용도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한 달, 두 달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정리를 해보면요. TCP/IP는 첫 번째로 기본 특징이 얘는 연결 지향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 지향성. 그에 비해서 이 UDP는 이제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TCP/IP하고는 좀 약간의 그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연결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결 지향성과 비연결 지향성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연결 지향성이라는 얘기는 두 대의 만약에 이제 목적지와 이제 시작점과 목적지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있을 때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있을 때 자, 미리 이 둘은 먼저 연결을 설정한다. 즉 선을 먼저 깔아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TCP/IP입니다. 자, 그러면 UDP는 연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고받느냐? 바로 그겁니다. UDP는 A와 B라는 두 컴퓨터가 있을 때, 자, 미리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바로. 자, 바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UDP 방식입니다. TCP/IP는 먼저 선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TCP/IP. 그냥 선을 미리 깔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바로 UDP. 바로 이래서 우리가 연결 지향성이냐 비연결 지향성이냐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특징 때문에 또 여기에 수반되는 또 다양한 특징들이 또 이렇게 줄줄이 따라 올라오게 되는데 연결 지향성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연결 지향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연결 지향성과 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속도 면에서는 어떨까요? 연결 지향성이 빠를까요? 비연결 지향성이 빠를까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당연히 비연결 지향성이 빠르겠죠. 왜냐하면은 얘는 선을 깔아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을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는 얘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TCP/IP가 뭐 속도가 완전 느리다 뭐 이건 아니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뭐 그런 특징만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에 비해서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모르겠지만 자, 얘는 미리 선을 깔아놓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속도는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안정성은 상당히 우리가 그 높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비연결 지향성은 어떻습니까? 속도는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자, 얘는 미리 선을 깔고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데이터를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하여튼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성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안정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연결 지향성이냐 비연결 지향성이냐 이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또 수반되는 또 특징이 또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화, 전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전화 수화기를 들자마자 바로 연결되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다이얼을 눌러서 연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전화 같은 거 상당히 안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전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요건 이제 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무전기는 말 그대로 어떤 같은 주파수대에서 같은 영역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데이터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데이터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바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TCP/IP 프로토콜을 쓰느냐, UDP 프로토콜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달라져요. 클래스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프로그램은 TCP/IP용이구나, UDP용이구나. 바로 그것이 구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TCP/IP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안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얘는 일단 하나의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는 이제 그런 또 특징도 우리가 갖고 있고요. UDP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전에 동시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량의 멀티미디어, 큰 용량의 멀티미디어나 이런 이런 서비스는 주로 이제 UDP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보안적이나 뭔가 중요한 반드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TCP/IP를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UDP 같은 경우나 이제 TCP에서 가장 이제 구별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UDP는 주로 방송용이라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즉 어떤 특정 사람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불특정인들과 뭔가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용도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고요. TCP/IP는 이제 주로 이제 특정 대상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TCP/IP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의 특징, 물론 이 외에도 뭐 더 다양한 특징들도 많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TCP/I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 보내는 데이터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패킷이라고 불러요. 패킷. 자, 요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패킷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자, 요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보낼 때 만약에 데이터가 통째로 만약에 10메가짜리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통째로 보냈을 때 만약에 보내다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당연히 받는 측에서는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보내는 측에서는 요 조금 약간의 손상 때문에 10메가의 데이터를 또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통째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걸 쪼개서 보냅니다. 쪼개서. 그래서 10조각으로 쪼개든 100조각으로 쪼개든 쪼갭니다. 쪼개서 이거를 보내는데 각각의 이 조각이 바로 패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을 보내면 나중에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도 그 조각만 다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 통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패킷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킷을 보낼 때는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내면 받는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다시 조립을 해야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얘가 보낸 것을 순서대로 쪼개서 보낸 것을 다시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얘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제 그 패킷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인데, 우리가 TCP/IP 같은 경우는 이 패킷을 전달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패킷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헤더와 바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다양하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일단 헤더에는 말 그대로 이제 머릿 정보, 그렇죠? 어떤 대표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바디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TCP/IP 같은 경우는 이미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헤더에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크기의 패킷이라 할지라도. 막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잠깐 삐끗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UDP 같은 경우는 어때요? UDP는 그냥 데이터, 선을 우리가 연결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패킷, 보내는 패킷 자체에 이 헤더에 누구한테 보내는 거고 누가 보내는 건지에 대한 그런 정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패킷이라도 UDP와 TCP/IP가 보내는 그 구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TCP/IP, UDP 이 둘의 차이는 일단 크게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셔도 나중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상당히 지루해 주실까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 기본 개념에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와 있는 책을 꼭 한 번씩은 한번 숙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뭐 OSI 7계층이 무엇이고 뭐 TCP/IP, UDP는 무엇이고 자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두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